최대 풍속 20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면서 농사를 거의 다 망쳐버렸습니다. 강풍의 지지대가 꺾이면서 주전. 태풍과 돌풍,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 등 자연재해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농업.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돌풍, 개월이. 돌풍 피해가 제일 걱정이 되고 무서운 게 그거예요. 한파나 집중호우 등 기상 상황이나 계절에 좌우되지 않고 1년 내내 작물을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식물 공장이 미래 세대의 농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과연 식물 공장은 농업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서울 도심에 위치한 한 식물 공장. 몇 년 전 문을 연 이곳에선 365일 식물에 대한 연구와 재배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곳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 고부가가치 작물로 꼽히는 선인장이다. 교수님, 그 식물 공장에서 지금 선인장들이 지금 많이 보이는데 이 선인장이 많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선인장은 사막식물이라서 물을 적게 필요하지만 물을 주면 수경 재배를 하면 훨씬 빨리 자랍니다. 그것이 하나 이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인장은 햇빛이 비칠 때 인공 재배를 하면 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빛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렇게 4단으로 재배하니까 4배를 재배하면서도 빛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또 하나의 장점이고, 그 다음에 이게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소득이 높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부가 작물을 재배하는 그것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들이는 노동력에 비해 비교적 고가에 판매되고 자동화 시스템으로 인해 대량 생산까지 가능해 아직까지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다. 이것을 대량 생산해요. 우리 용과 같은데 이거 1m씩 2m씩 자라는 거예요. 끊습니다. 요 새끼들이 이 자구를 하나씩 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것을 여기다가 딱 얹어놓죠. 한 3개월 남짓되면 이렇게 큽니다. 그럼 지금 이 노란색 전목생장 이 식물은 부가가치가 높은가요? 이것은 이제 보십시오. 배지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흙도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거 식물만 키우면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자고 따서 하면 되죠. 다시 말하면 원가나 재료비가 거의 없죠. 근데 이걸 1년에 3번에서 4번을 돌려버리니까. 그래서 요 부가가치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태양광 대신에 LED 인공 조명이 24시간 빛을 발산하며 작물을 키워내는 이곳. 식물 공장은 빛,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등 작물 재배에 알맞은 조건을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유지시킨다. 딱 저기 맞게 되면 양액이 쫙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죠. 이렇게 내려가는 게 보이죠? 조금 있으면 물이 나옵니다. 버튼 하나로 작물 전체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으니 일일이 수작업으로 해야 하는 일반 농법에 비해 노동력이 훨씬 적게 든다. 여기는 뭔가요? 이것이 이제 식물이 먹고 사는 영양분을 공급하는 곳입니다. 인삼 같은 비료를 식물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데 DNA도 만들고 그 인삼 비료를 많이 줬더니 빗물에 녹아가지고 하천으로 흘러가잖아요. 나중에 적조 현상을 일으키고 환경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버리는 게 거의 없고 저기 가서 식물이 자라고 난 다음에 양액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여기에 부족한 양액만 다시 보충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순환하니까 버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시스템은 비료나 농약 사용 등 기존의 농업 재배가 환경에 미치는 안 좋은 영향도 줄일 수 있다는 게 또 하나의 장점으로 꼽힌다. 식물 공장 안에 환경 제어가 가능하고 외부와의 접촉이 없어 기후와 해충으로부터 자유로운 식물 공장. 이미 일본, 네덜란드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활발히 진행되어 규모를 늘려가는 추세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식물 공장의 채소는 이미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도 해충 피해가 별로 없는 식물 공장의 채소는 친환경, 유기농 채소가 각광받는 요즘 시대의 흐름과 소비자들의 니즈가 부합해 많은 이들이 선호하고 있다. 식사에 곁들여 먹기도 좋고 필수 다이어트식으로도 각광받는 샐러드. 신선도도 일정해 소비자들에게 반응이 좋은 편이다. 이렇게 그 물건 바뀌고 나서 가장 큰 장점은 뭐가 있었나요? 예전에는 그때그때 이제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이랬는데 지금 현재는 항상 동일한 제품이 꾸준히 제공되고 있어서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늘 같은 메뉴를 제공해야 하는 식당의 경우 계절에 상관없이 동일한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 있어 좀 더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 그렇다면 식물 공장의 채소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 소비자들의 식탁에 오르고 있을까? 바로 이곳에서 그 유통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국 각지에서 재배된 농산물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농산물 경매장. 좋은 물건을 좀 더 싸게 구입하려는 도 소매업인들 사이에 눈치 작전이 펼쳐지고 치열한 경쟁 끝에 가격이 결정된다. 직접 물건을 확인하고 구매하려는 이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경매장. 식물 공장에서 출하된 채소도 오늘 이곳에서 만날 수 있다. 바로 오늘 수확해 이곳으로 배송된 바질이 그 주인공이다. 좀 품질 차이는 어떤가요? 품질 차이는 보시다시피 잎이 좀 작아요. 잎이 좀 작아요? 예, 잎이 좀 잘고요. 네. 그리고 깔 자체가 이렇게 녹색깔로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노랗고 이런 게 좀 있긴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생물이 미안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군요. 가격 차이는 어때요? 이거면은 또 좀 좋은 가격을 받나요? 아무래도 저장성 부분 때문에 일반 하우스 작물보다는 좀 낮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뭐 맛이나 향이나 그런 거 좀 차이가 그런 있나요? 거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식물 공장에서 만들어졌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재배된 그런 채소와는 전혀 이제 뭐 그런 저작성 말고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예. 오늘 들어온 물량 중 약 20%가량이 식물 공장에서 재배돼 출하된 채소. 맛과 향, 품질의 차이는 없으나 저장성이 좋지 않아 일반 채소에 비해 가격이 낮게 책정돼 있다고 한다. 어디에 많이 나가나요? 향신료로 좀 판매가 되다 보니까 식당이라든지 뭐 샐러드, 호텔이라든지 이렇게 고급 레스토랑 이런 데로 주로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을 거쳐 다시 마트로 또 식당으로 우리의 식탁에 오르게 될 채소들. 그렇다면 이 채소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 재배되는 것일까? 그 과정을 보기 위해 경기도의 한 식물 공장으로 향했다. 식물 공장이란 이름에 걸맞게 대형 시설 안에서 초록색 채소들이 한창 재배되고 있었다. 이곳에서만 하루 최대 4,000포기 이상의 엽채류가 재배되고 있다고 한다. 지금 여기에 심어져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심어져 있나요? 여기 심어져 있는 채소들은 주로 이제 샐러드용 엽채류, 멀티그린 1, 멀티그린 3, 멀티레드, 포테드 레터스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농사 방식과는 조금 다른 식물 공장의 재배 방식. 햇빛 대신 LED 조명을 사용하고 온도와 습도 등 식물에게 최적화된 환경 유지가 가능하다. 일반 농사법과 가장 큰 차이는 토양 재배가 아닌 수경 재배가 주를 이룬다는 것이다. 여기 보니까 흙이 없고 물이네요. 이게 무슨 차이인가요? 수경 재배 방식이고요. 예. 여기 보시면은 그 뿌리가 물 양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재배를 좀 하고 있고요. 이거를 정기적으로 물 클리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채소 재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빛 조건을 제어해 에너지를 절약하면서도 식물의 빠른 생육을 돕는 신농사법. 식물 공장에서 주로 하고 있는 수경 재배 방식은 땅이 없어도 농사가 가능하고 1년 내내 엽채류의 생산이 가능하다. 흙을 이용해서 토양에서 키우면 연작 피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우스나 노집에 다 똑같고요. 그래서 1년 내내 똑같은 작물을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수경 재배 방식은 연작 피해가 없이 1년 내내 똑같은 작물을 정기적으로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채소가 잘 자라려면 적당한 바람도 필요한 법. 이를 위해 공장 안에 바람이 통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빠른 생육이 가능하고 다단 재배를 통해 수확량도 높다는 게 수경 재배의 장점. 하우스보다 최소 12배에서 18배까지 단위 면적당 생산성이 높다. 또 계절이나 기상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수급 불균형의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가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식물 공장은 급변하는 기후 환경에 적합한 미래 세대의 농업이 될 것이란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식물 공장의 채소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 재배되고 있을까? 지금 이거는 모종인가요? 예, 모종입니다. 이 모종은 육묘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렇게 모종 상태로 키운 작물인데, 이거를 이제 정식 재배 가기 전에 요 단계는 이제 이식 과정입니다. 이식해서 어느 정도 좀 더 키운 다음에 정식 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심은 다음에 이제 여기 위에 올리신다는 이거죠? 예. 지금 올라가 있는 것들이 보이네요. 네네. 예. 오늘 작업하고 있는 거죠. 오늘 작업하시는 거고. 식물 공장의 재배 과정은 크게 파종, 육묘, 이식, 정식, 수확으로 나눠서 진행된다. 먼저 파종한 씨앗을 약 2주가량 키워 발화시킨 뒤 이식 과정을 거치고 또 약 12일 정도의 정식 과정을 거치면 수확할 수 있다. 약 한 달가량이면 파종에서 수확까지의 빠른 생산이 가능하고 전 과정이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업 동선을 줄일 수 있어 효율적이다. 각자 맡은 파트를 분담해 일하기 때문에 작업 속도도 빠른 편. 또한 작업자들의 환경 자체도 기존의 노지나 하우스 재배보다 좋은 편이어서 같은 시간을 일해도 덜 힘들다는 게 장점이다. 하우스나 노지에서 일하시는 거랑 여기서 일하시는 건 차이가 있나요? 일단 털이 안 숙여도 되고요. 일단 작업 여건 자체가 바로 옆에 있고 바로 꺼내서 수확을 하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크게 뭐 어렵거나 힘든 건 없어요. 그러면 그 일하시는 속도 차이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속도 차이는 아무래도 하우스보다는 수경 재배 시설인 식물 공장이 좀 더 빠르긴 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 대비로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속도 차이는 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다수의 농민들은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일반 농민들에겐 초기에 드는 설비비가 부담스러운 게 현실. 이는 식물 공장의 어쩔 수 없는 한계로 보인다. 기존 노지나 하우스 재배의 단점을 상당 부분 극복이 가능했기 때문에
좀 상당히 부담이 됐지만 투자를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투자 비용은 평당 약 1,000만 원이 소요가 됐고요. 200평 규모에 지금 20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단위 면적당 높은 생산성을 낼 수 있고 인건비도 줄일 수 있다는 큰 장점을 생각하더라도 초기에 드는 설비비 때문에 이 식물 공장 역시 고민이 많았다고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전에 유통망을 최대한 확보해 그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 식물 공장이 초기 설비 투자가 상당히 많이 드는 시스템인데 저희는 이미 기존 유통망이 다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유통망을 활용을 해서 유통을 하기 때문에 마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 농민들은 식물 공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한 하우스 농가를 찾아 직접 그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30년 넘게 농사일을 해오고 있다는 베테랑 농사꾼 이창혜 씨. 1980년대부터 이곳에서 하우스 농사를 지었는데 점점 규모를 늘리고 설비를 보수해 지금의 하우스가 됐다. 선생님, 여기 지금 보니까 다른 일반 하우스와는 다르게 설비들이 되게 좀 잘 갖춰진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같은 시설 하우스라도 일반은 그냥 이런 시설이 없이 그냥 땅에다 토경에다가만 심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 책상식으로 올라와 가지고 이걸 이제 베드라고 그래요. 베드라는 베드 설치를 해서 이것이 이 작업성이 원활하고 또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쉽게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달라요. 베드가 있군요. 네. 작업하기에 용이하도록 직접 시설을 설치해 변형을 준 하우스. 같은 공간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주인의 고민이 곳곳에 드러난다. 덕분에 일반 토양 재배를 할 때보다 수확량은 30에서 40%가량이나 늘었다. 수지 단가가 손익분기점이 들어서는데 많이 하려니까 저기 많이 나가요. 임대료가. 그래서 쩔쩔매다 보니까 그럼 임대료도 조금 들어가고 똑같은 평수에서 똑같은 그보다 많은 수확을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수경재배 쪽에다가 가서 그거를 배우고 익혀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발을 들여놓게 됐습니다. 사실 식물 공장의 시초는 이 하우스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연작 재배가 불가능한 기존 토양 재배의 단점을 극복하고 실내에서 작물을 키우며 연중 생산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바로 하우스와 온실 재배인 것이다. 이곳은 자동화 시스템도 곳곳에 적용시켜 놓았다.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들어가셨나요? 요건 시설비는 이제 이게 업자한테 맡기질 않고 요 외형 시설만 갖추고 요 나머지는 제가 다 했어요. 제가 다 했는데 요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여기 이 관리사까지 해가지고서 한 1억 5천 정도 들어갔습니다. 비슷한 규모의 식물 공장 설비비와 비교한다면 10배에서 20배나 차이가 난다. 대다수의 농민들이 식물 공장보다 하우스 농사를 택하는 이유다. 하지만 집중호우나 폭설 등 자연재해 앞에 자유로울 수 없는 하우스 농가. 농민들의 고민은 클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는 일반 우리 농업인들한테 보급하기가 조금 좀 이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농업 환경이 일반 시설 하우스보다도 이 토경에서도 충분히 많이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투자가 우리한테 와 닿겠느냐 하는 것은 문제점이죠. 문제점인데 이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봐요. 햇빛이 없고 땅이 없어도 1년 내내 안정적으로 작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건 누가 들어도 솔깃한 얘기다. 하지만 투자 자본이 많지 않은 농민들에겐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다. 식물 공장이 미래 농업의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과
도움이 필요해 보인다.